자 보자. 페이지 127페이지. 왜 웃으시죠? 무슨 일 있었나요? 이경천전이고요. 자, 위생이 이 말을 듣고는 놀라 눈물을 흘리던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위생이 누구다? 위경천이다. 자, 그래서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낳으시어 정성을 다해 길러주셨습니다. 하늘 같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 소자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소자가 불출하여 증상과 같은 효성은 본받지 못하고 결국 자아의 아픔만 끼쳐드리고 말았으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고사인용한 부분이고요. 자, 불효막심한 죄가 불효막심한 죄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승과 저승에 쌓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불효막심한 죄가 뭐냐면요, 얘가 여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소수빵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소수빵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그리움 때문에 얘가 결국은 알아눕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상사병이라고 얘기하죠. 상사병. 되나요? 그래서 병났다. 선생님 진짜 그런 병이 있어요? 몰라. 나도 상사병 걸려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감성적인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되나요? 그런 센서티브한 일은 없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바라옵건대 제 속마음을 모두 말씀드려 유감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속마음을 모두 말씀드려 유감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숙방과의 인연을 얘기할 결심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지난날 친구와 함께 좋은 절기를 맞아 배에 술을 싣고 남쪽 지방을 유람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날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이때 그만 소상국의 댁에 잘못 들어가 경박한 행동으로 담장을 엿보는 죄를 범했으니 자, 10,000번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사건의 요약적 제시고요. 근데 너무 요약돼서 우리가 못 알아먹겠죠. 이 글을 읽었던 사람, 앞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16살이야. 16살에 이제 친구랑 배 타고 뱃놀이를 나간 거야. 뱃놀이를 나가면서 배에다가 술을 이빠이 실은 거예요. 자, 먹을 수 있는 만큼 꽉꽉 채워요. 그런 다음에 그 술동에 있는 술을 다 마시면서 가다가 이게 술이 일정량 이상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 주량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죠. 필름이 끊긴다.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이드 블랙아웃. 눈 앞이 깜깜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굳이 권장하진 않아요. 그 있잖아, 기절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숨 참기 한 다음에 꽉 하고 누르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눈앞에 깜깜해지고, 그게 이제 아이 블랙아웃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여기 대동맥 있죠? 여기 지나가는 거, 이 대동맥을 꽉 눌러버리면요, 압박을 하면 순간적으로 눈앞이 까매져요. 시커매져요. 그리고 1분을 넘겨버리면 죽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반신불수예요. 이거 배웠어, 나는 군대 있을 때. 그래가지고 범인 검거할 때 검거술이 있는데 거기서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 목에다가 이렇게 팔을 집어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 머리를 누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대동맥이 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웠는데 이 네이키드 초크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실습을 하라는 거야. 실습을.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우리끼리 실습을 하는데
1대1로 서가지고 근데 동기가 이러고 있는데 이 무식한 놈이 힘 조절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있잖아. 약간 공무원 스타일.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그러니까 나는 걔 이렇게 목 조를 때 살살했거든. 진짜 조르는 신용도 안 했어. 그냥 손만 얹어놨어. 그런 다음에 이제 나도 이렇게 해주겠지 생각하고 이제 바꿔가지고 내가 이제 목을 졸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 새끼가 있는 힘껏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눈앞이 까매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나 이러다 죽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MMA가 안 들어왔거든요. MMA가 안 들어왔어. 본 적도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살아야 되니까 상대방 여기 허벅지를 이렇게 치면은 막 치면 이게 항복한다는 뜻이거든. 나도 모르게 이게 다리를 막 두드리고 있었던 거야. 하면서 난 죽는다 그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눈앞이 시꺼매지더라고. 와 너무 겁났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때마침 지나가던 교관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야야 걔 풀어줘. 야 살살해 임마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교관이 살살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새끼가 있는 힘껏 누른 거야. 와. 그래서 아이 블랙아웃이 와요. 근데 술 많이 먹어도 그렇게 돼요. 술 많이 먹어도 아이도 블랙아웃이 오는데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둘 다 그러니까 배 타고 술 처먹다가 떡실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배가 지 맘대로 둥둥 떠내려간 거지. 둥둥 떠내려가서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여기서 나오는 소상국의 집 앞까지 흘러갔던 거야. 근데 흘러가고 나서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이제 새벽이야 새벽. 물 한 개가 살짝 올라오는데 기분이 좀 묘한 거야. 그래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었나? 대박이야. 그런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얘가 그래도 이 집 가서 뭐 물이라도 좀 한 잔 얻어 먹을까? 그러면서 그냥 강물 퍼먹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본 거야. 가봤는데 집 안에서 향기로운 향기가 나고 됐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아름다운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야. 사람의 목소리인데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올려다본 거야. 담장 너머. 그때 이제 눈에 딱 봤던 거지. 누구를? 소숙방. 걔는 보는 순간 반한 거야. 두근. 걔는 심장 쿵. 걔는 심쿵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담장을 엿보는 죄를 범했으니 10,000번 주고 마땅할 것이다.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담장을 엿보는 죄. 이게 여인의 방을 훔쳐보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어떤가? 몰래 쳐다보는 거 뭐라고 그래요? 나도 까먹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관음증이에요. 관음증.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요 시집 가기 전까지는 가족들 말고는 남자한테 얼굴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사이 아니면 그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 몰래 훔쳐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 큰 죄였던 거야. 되네. 자 계속 보시면요. 붉은 누각에서 한 번 이별하고 나서는 만리 강물에 산길도 험하여 소식을 통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생각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오직 그 한 가지 생각이 가슴에 맺혀 결국 미친 병이 생겼으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린 거죠. 자, 죽은 뒤에야 편안해질 것이요 다른 방법은 없는 듯합니다. 부모가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우리가 그런 사정을 이미 일찍 알았다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겠느냐. 급히 늙은 하인을 불러 소상국댁에 보내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소상국댁에 보내며 혼인을 청하여 혼례 날짜를 정하고오도록 분부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하인이 미처 문을 나서다 말고 허둥지둥 뛰어 들어오더니 기쁜 소리로 외쳤다. 보냈는데 분부했는데 갑자기 나가다 말고 돌아온 거지. 뭔가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국댁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먼저 도착했습니다요. 자, 위생의 부친이 급히 사랑채로 나가 심부름꾼을 불러들였다. 붉은 관을 쓰고 쇠로 만든 띠를 찬 팔척장신의 남자가, 팔척장신이면 얼마예요? 키가 1척이 30cm예요. 8척이면 2m 40cm예요. 서장훈보다 더 커요. 서장훈보다 한 눈 하나가 더 위로 있어. 걔는 어마무시하죠. 야, 그 190만 넘어가도 무시무시하더라고. 옆에 서 있어봤는데, 오우씨,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등치에서 밀리지 않는 편이거든요. 선생님이 몇 cm세요? 나 예. 183. 저기서 30cm가 더 길면 머리. 나 징그러워. 됐나? 시간 너무 크다. 근데 있더라고, 그런 애들이. 발육 상태가 말도 안 되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학원에서 웬만하면 내가 등치랑 키로 안 밀리는데, 거기 그 원장으로 있던 사람이 수학 원장이 있었는데, 그 수학 원장의 키가 190대예요. 195인가 6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딱 처음에 면접 보러 갔는데,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스 일어나는데, 어휴, 뭘 또 일어나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봤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안 있다가 영어 선생님이 새로 들어왔는데, 영어 선생님이 어우씨, 나보다 등치가 더 좋은 거야.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 위에다 이렇게 손으로 얹고 수업을 해. 놀라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 학원 이상해. 키로도 안 되고 등치로도 안 되고 나 왜 이렇게 왜소하지? 이런 생각했었어. 보호받는 느낌? 살면서 참 처음 느끼는 느낌인데. 자, 계속 보시면요. 자, 팔척장신의 남자가 뜰에서 2번 절하고는 무릎을 꿇고 상국의 편지를 바쳤다. 산으로 만든 함 속에 얇은 비단 몇 폭과 함께 좋은 종이에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 한 통 여기 줄거고요. 이 편지에 무슨 내용 담겨 있다? 혼례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대대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저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가문의 사람으로 조정에서 벼슬하여 재상의 지위에 오르고 후기도 누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으시고요. 그래서요, 소씨 문종은요, 소씨 가문은 명문가라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생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지금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 벼슬에서 물러나 집에서 쉬면서 멀리 고적을 답사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벗으로 삼고 꽃과 대나무를 즐기며 맑은 흥취를 돕기도 하고 손님을 맞아 술자리를 열고는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한정을 즐기죠. 자, 계속 보시면요. 지난날 아드님께서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 우연히 저희 집에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에게 정이 많아 문득 그 미천한 몸으로, 미천한 몸 여기 줄겁고요. 이거 겸손 표현이죠. 겸손 표현. 자, 꽃이 이슬에 젖듯 달이 구름을 헤치듯, 자연스럽게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홀로 지내며 생긴 원한을 떨치지 못하였으니 모든 것이 이 늙은 애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상사병 걸렸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일이 이미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초나라에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초나라의 진변옥이 이미 깨지고 진나라의 난세는 모여들지 않으니 이별의 한이 결국 병이 되어 남은 목숨이 신학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여기서도 고사를 인용해서요. 이별의 한을 드러내고 있죠. 자, 계속 보시면요. 난세가 죽으면 난세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난세는 누굴 나타내는 거냐면 소숙방을 나타내요. 그리고 봉황새도 쓰러지나니 봉황새 여기 줄굼고요. 이 봉황새는 누구? 이경천. 자, 만일 부부의 청을 가로막는다면 천지가 다하도록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올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댁에서 저희 집의 한미함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한미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변변치 못하다는 뜻이에요. 변변치 못하다. 됐나요? 근데 이것도 역시 겸손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겸손 표현 써두시고, 자, 한미함을 탓하지 말아주시기 빕니다. 편지를 다 읽자 심부름꾼이 2번 전한 다음 저간의 사정을 아뢰었다. 저희 집 아씨가 귀댁의 아드님과 헤어진 뒤로 늘 꽃밭 가운데서 기다리다가 며칠 전 어린 종 하나를 강촌으로 보내 아드님의 소식을 수소문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적대 젊은이 두 사람 여기 줄굼고요. 이게 위생하고요. 그리고 위생의 친구, 본명은 안 나와요. 장생이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이거 둘을 얘기하고요. 젊은이 두 사람이 건강부에 와서, 건강부에서 와, 건강부라고 하는 게 지명이에요. 지명. 되나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 충청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자, 건강부에서 와 호숫가에 배를 대고 한바탕 즐기다 돌아가는데 그 뒤로는 못 봤구려. 자, 돌아오는 그대로 알리자 아씨는 마침내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상사병 걸린 거죠. 자, 주인 어르신께서는 아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씨가 잡는 틈을 타 아씨의 비단 상자를 들춰보다가 그리움을 노래한 시 몇 수를 발견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 몇 수 때문에 이제 뭐예요? 숙방이 왜 아픈지를 짐작하게 된 거죠. 자, 이 일을 가지고 아씨에게 캐묻자 아씨도 더는 숨기지 못하고 모든 사정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진실을 고백한 거죠. 주인 어르신께서 이 말을 듣고는 즉시 말을 달려 혼인을 청하고 오라는 명을 내리셨기에 감히 귀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심부름꾼은 손수 파란색 주머니를 열더니 시를 적은 종이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아씨가 지은 시입니다. 위생의 부친이 종이를 펼쳐보았다. 버드나무 한들한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버드나무 한들한들, 연못엔 물 가득 꽃떨기 우거진 속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 그래서 이게 계절적 배경이 언제다? 봄이에요, 봄. 자, 꾀꼬리 지적이네. 꾀꼬리라고 하는 거 여기서 네모 치시고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요. 자, 이거 객관적 상가물이에요. 그래서 봄을 맞이해서 그 봄에 생명력 같은 것을 이제 노래하는 거기, 지적이면서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자연은 긍정적인 거야. 되니 그에 반해서 소숙방은 어때요? 소숙방은 그렇지가 못한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얘가 숙방하고 대조되면서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애상감 고조시키는 애. 자, 슬퍼서 상사곡 연주하노라니
곡조는 금슬인데 이제 줄이 끊어졌네. 곡조는 금슬인데 이제 줄이 끊어졌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별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됐나요? 계속 보시면요. 자, 위생과 소수방은 좋은 날을 가려 잡아 혼례를 행했다. 이에 8월에 외적이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8월에 외적이 조선을 침략 여기 줄고요. 이게 뭐야? 임진왜란이죠. 이게 이별의 계기예요. 자, 황제는 위생의 부친을 정토제 군사에 임명하여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요양으로 부임케 했다. 위생의 부친은 위생을 급히 불러 함께 참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부장으로 데리고 간 거야. 됐어요? 부사령관. 자, 그래서 소숙방은 집밖까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소숙방은 집밖까지 따라 나가 통곡하다 혼절하였는데 한참 뒤에야 깨어났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슬픔의 정도가 제시가 되죠. 옛날에는 전쟁 나가면 죽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됐어요? 지금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잖아. 되니? 자, 그러다가 계속 보시면요. 보는 이들이 모두 가련히 여겼다. 위생이 말을 달려 집에 이르러 보니 장군은 북을 울리며 군사를 막 출발시키려던 참이었다. 여기서의 장군이 누구야? 위생의 아빠. 자, 위생은 간신히 그 뒤를 따랐다. 위생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위생은 마음이 극도로 허한 데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바람과 서리를 받다 보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결국 예전의 병이 재발하고 말았다. 낯선 땅 낯선 곳에서 돌아갈 생각만 더욱 간절하게 보는 것마다 마음을 슬프게 할 뿐이요 사람을 마주해도 아무 말이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면 상사병이 도진 거죠. 재발했어요. 이런 식이면 우리나라 남자들 절반 이상은 다 이렇게 되겠죠. 네, 군대 끌려가면 여자친구 보고 싶다고 막. 그리고 누차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은 남자친구 만약에 생겼어. 근데 군대 간다 그러면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려줘봤자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결혼한 커플을 딱 한 커플 있어요. 제 주위에 딱 한 커플. 그것도 제대하자마자 남자가 서둘러서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여자한테 얘기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고요. 그 외의 케이스는 거의 대체로 안 좋게 끝났어요. 다 헤어지거나 깨지거나 막 이래요. 왜? 대학교 복학했더니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애기들이 그렇게 많아. 누구 애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중에 내 애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찝쩍거리는 거야. 자기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이 인간 타임캡슐에다 가둬놨다가 끄집어낸 것 같아. 패션이 몇 년 전 거야? 2년 전 거예요. 2년 전 거. 2년 전 패션 그대로 하고 돌아다니고요. 구려요. 아주 별로 안 좋아해 여자들이. 근데 자기는 뭐 나 왕년에 말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있는 척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남자분들은 갈 때보다 이제 또 헤어지고 가. 알았지? 왜? 사령의 90% 이상이 뭐다? 여자친구의 변심이 이유입니다. 여자친구의 변심이 이유. 90% 이상. 그리고 거의 대부분 탈영을 하잖아. 검거율 98%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검거율이 나오냐고. 나는 그 시스템을 아니까 악용하려면 악용할 수 있는데
이제 뭐난뭐다 갔다 왔는데 뭐 써볼 게 어디 있어? 안 알려줘. 왠지 알아? 그러면 이제 막 나중에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타령한 다음에 나중에 잡혔을 때 이제 나와가지고 이 사실은요 연예인만 지켜서 그러면서 이런 개소리 한다고 총으로 쏴버릴 거야. 그래서 안 알려드리는데 그리고 타령한 사람의 87%가 9%가요 거의 대체로 비극적 결말을 맺습니다. 뭐냐 하면 자살해요. 자살. 진짜 비극적 결과. 여자친구 때문에 그 개무서운 DP한테 쫓기고 DP가 그렇게 개무섭진 않아요. 그 드라마에서 봤는데 아니. 그건 너무 과장된 거고 내가 헌병 출신이라서 알아. 그 정도 아니야. 그냥 귀여워. 보고 있으면 병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날라차게 하고 막 영화에서 보면 막 이러잖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DP 애들 배가 나보다 더 나왔어. 머리만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복장으로는 전혀 알아보기 힘들어요. 왜? 민간인이랑 똑같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번은 훈련 받으러 이제 들어온 거야 부대 안으로. 나랑 같이 이제 입대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근데 걔도 이제 헌병이니까 들어왔는데 이러고 있는데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잖아. 머리를 너무 많이 기른 거야. 여기까지 길러서 찰랑찰랑하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애들이 눈에 띄어서 더 잘 알아보지 않아? 그랬더니 전혀 신경 안 쓰는데? 그러더라고. 좀 막 염색한 놈도 있고 별별 놈 다 있어요. 티 안 난다고. 나보다 달리기 못하지만 뛰는데 애가 힘들어가지고 헉헉 소리 내면서 막 으악 하면서 막 토하려고 그러고 평상시에 운동 안 해? 그랬더니 우린 잠복만 하고 잡기만 하지 운동 같은 거 안 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위생을 보고 있자니 장군의 근심 또한 매우 컸다. 어느 날 밤 군대가 흥부에 이르렀다. 흥부라고 하는 게 그럼 놀부도 있어요 선생님? 아니 여기서의 흥부는 의주를 얘기합니다. 의주 정도를 나타낸다. 자 여기에 이르렀다. 병이 매우 위독해져 잠을 이룰 수 없던 위생은 침상에 기대 앉은 채 시 한 편을 써서 벽에 붙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설이 가득한 외로운 성에 외로운이라고 하는 거 여기 주역국의 정서제 시대고요. 군대 머무니 지는 달빛 아래 뿔피리 소리 군막에 울리네. 뿔피리 소리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이것도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 울리는 뿔피리 소리이기 때문에 마음을 쓸쓸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보시면요. 등불 앞에서 괴로이 강남의 밤을 생각하노라니. 자 그래서 강남의 밤이 뭐냐 하면 숙방과 함께 지내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강남의 밤을 생각노라니 기러기는 울며 초나라로 돌아가누나. 기러기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기러기는 처지가 대비된다. 이것도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다. 자, 군막 안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또한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김생은 위생의 병이 위독한 것을 보고는 곁을 떠나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위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러던 중에 위생의 금란선을 빼앗아 부채 위에 시 한 편을 썼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힘차게 우는 백마 타고서 용검 휘둘러 누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다? 오랑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란 처붓을 날 그 언제론가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공을 세우고픈 마음이죠.
가을바람은 말리박 변방에 불고 피리 소리에 강남에 조각달 서늘하구나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전장의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자네 씨는 이렇게 호방한데,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슬프고 괴로운 소리만 내니 우리 생각이 참으로 다르구만. 1억으로 몇 달이 지났다. 위생의 맥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위생의 맥이 신락 같아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하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 뭐 있다? 명제, 경각. 목숨이 막 끊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부하 한 사람이 급히 장군에게 소식을 알렸다. 됐나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아프면 집에 보냈겠다. 그죠? 아, 그럼 다들 핑계대고 다 도망갈라나? 그럴 수도 있겠다. 군대 가보면 재밌어. 재밌어 진짜. 벨에 벨 놈이 다 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핑계대면서 아프다 그러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소견서 끊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검사 받아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 신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픈 애도 하나 있었어. 내 후임 중에서 새로 신병이 들어왔는데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좀 불안한데.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걔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병만 7가지더라고. 디스크에 뭐에 해가지고 막 다 있어. 막 늑막염에 뭐 하여튼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얘는? 왜 군대로 어떻게 온 거지? 얘는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병원을 보내야지 왜 얘를 군대를 보냈지?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 제대하고 나서 나 말년 때였거든.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애들 만나서 이제 애들한테 소식 들었는데 걔가 나 제대하자마자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 입대한 지 이제 막 훈련소 이거 하면 입대한 지 5달 만에 의병제 됐어요. 흔히 얘기하는 의가사제대라고 얘기하죠. 제대시켜주는 거. 근데 의가사하고 의병하고 다른 거예요. 의가사는 뭐다? 의, 뭐뭐에 의한, 가사, 집안일에 의한 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말고는. 그럼 내가 부양가족이 3명이 돼버리잖아. 어머니 하나에다 동생 2 정도 하면. 그러면 나는 그냥 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 이게 의가사 제대. 의병제대가 이제 아파서 제대하는 거예요. 헌병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뭘로 의병제대를 많이 하냐면 허리 디스크.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제대하기 전에 국군 통합병원으로 끌고 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허리를 열고 강제로 수술을 해요. 아주 허리를 거의 반 병신을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야 한 다음에 문제는 거기서 수술하는 의사 애들이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야 거의. 실험체야 그냥. 의사 면허만 있지 경력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수술하면 안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군대 와가지고는 그냥 하는 거야. 실험 삼아서.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러면서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덮어. 그러면서 이렇게 덮어놔. 그런 다음에 애가 걷는데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그러면 아유 좀 어떡하냐. 우리가 수습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제대시키자. 그래가지고 제대 판정을 내줘요. 그럼 사회에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다시 수술해야 돼요. 최악입니다. 허리 상태 굉장히 안 좋아져. 그래서 허리가 아파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어. 얘기하면 수도통합병원 끌려가서 생체 실험 당한다. 그래가지고 연구 데이터는 되게 많아요. 연구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무슨 실효성이 있는 치료를 해주진 않아. 화상으로 유명한
병원은 어딜까요? 화상. 우리나라에서 화상은 넘버1이야. 화상 입으면 무조건 여기 가야 돼. 어딜까요? 경찰병원입니다. 오금동에 있어. 오금동이 있는데 송파구 오금동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경찰들이 맨날 뭐 했었다. 시위 진압했었잖아. 예전에는 지금이야 저렇게 평화롭게 하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면 애들 그렇지 화염병에다가 전봇대가 남아나질 않아. 왜 전봇대를 다 부러뜨려요. 그런 다음에 그걸 오함 나가지고 막 뿌려. 그러면 이게 다 뿌개지거든. 그럼 그 시멘트를 들고는 던지는 거야. 그랬나요? 화염병 이렇게 딱 던지고 화염병 오 이거 엄청나요. 펑 하고 터지잖아. 그럼 그 주위가 다 그냥 순식간에 불바다가 돼요. 전경애들 그 막다가 전신 화상 같은 걸 입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경찰병원 와가지고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나 풍부하게 많아진 거지. 화상 치료는 경찰병원을 쫓아갈 곳이 없어요. 서울대병원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위에서 누가 화상을 좀 심하게 입었다 그러면 무조건 경찰병원 가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여기가 최고입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알렸는데 위생이 그러고 나서 죽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아픈 줄 몰랐다. 이렇게 되면 너 어차피 전쟁에도 도움 안 되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 거야.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사이에 이 소숙방의 꿈속에 누가 나온 거야? 위경천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는 뭐 자기 죽었다 어떻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서가지고는 그윽한 눈으로 바라만 보다가 쓱 하고 사라진 거야. 근데 소숙방이 이제 그때 이미 눈치를 채버리죠. 우리 남편 죽었구나. 그래서 소숙방이 자살을 해버려. 이 세상에 난 살 가치가 없다. 살아갈 그 여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살해버리고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당황하지. 갑자기 얘가 멀쩡했단 말고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모임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집에 시신이 도착을 한 거야. 위경천의 시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알고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시신을 같이 합장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소설의 끝이다. 때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슬픈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기 뭐야 운영전을 조선시대의 유일한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위경천전도 분명히 비극적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주제는요.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특징 볼까요? 자, 특징 첫 번째는요.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 이렇게 해서 비극성을 고조시키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시가 삽입되어 있다. 정서가 제시되고요. 세 번째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성이 높아진다. 됐나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편지 한 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선택지 위생과 소숙방의 이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가요? 아니죠. 자, 2번 선택지 위생과 소숙방의 첫 만남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벌써 만났었죠.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소수방 부친의 삶의 내력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시했다라고 돼 있는데 맞죠? 거기 나와 있잖아. 편지 한 통 내용 밑에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 벼슬에서 물러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1번 선택지. 위생은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부모님께 잘못을 고백하였다. 맞죠? 자, 2번 선택지. 소숙방은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위생을 매일 기다리며 그리워하다가 끝내 병을 얻었다. 맞죠? 3번 선택지. 위생의 부모는 소숙방의 부친이 보낸 편지를 받은 후 마음을 돌렸어? 원래는 결혼 안 시키려고 했었어? 따님 좀 어떻게 안 돼요?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꼬리를 칠 수가 있어요? 완전 어이없다 이러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결혼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마음을 돌려가 잘못됐죠. 답 3번이죠.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선택지. A는 소수방이 처한 상황을 암시하는 비유를 통해 비밀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가 뭐야? 어딨냐? 이런 내용 아니죠. 비밀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는 내용 아니에요. 2번 선택지 B는 위생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이별 당시에 느낀 비애감을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별하던 당시가 아니고요. 이미 이별한 상황이잖아. 됐나요? 자, 그래서 2번도 제끼고요. 3번 선택지 C는 자, 비극적 상황에 놓인 위생과 대조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김생의 우월감 부각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4번 선택지 B는 A와 달리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위생의 정서를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 초나라로 돌아가는 기러기의 모습 드러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맞아요. N은.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 치시고요. 위경천전은 전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을 보여주는 애정 전기 소설이다. 등장인물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개인의 의지를 통해 사랑을 성취하는 것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운명 앞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두 남녀 주인공이 사랑의 미래를 가진 후 여러 난관을 넘어서고 합법적인 부부로 인연을 맺지만 뜻하지 않은 전란으로 인해 사랑의 성취가 좌절된다는 줄거리는 애정 전기 소설에 익숙한 서사 구조이다. 이는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1번 선택지 A입니다. 자, 소상국집에서의 만남 A가 위생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C는 위생이 예기치 못한 C는 뭐야? 혼례를 통한 만남이죠. 자, 예기치 못한 운명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결과 아니죠. 이런 진술을 할 수가 없죠. 소상국집에서의 만남 자체도 위생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놈의 콧물. 자, 현대소설 갈게요. 자, 그래서 채만식의 명일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자, 일제강점기 소설가가 나왔다.
시간이 정말 없다. 근데 그 중에서 딱 2명만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최만식하고 염상섭이 연계교재 나왔으면 걔네들 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염상섭 같은 경우는 사실주의 소설의 대가고요. 그리고 이제 염상섭 말고 여기 최만식 같은 경우, 최만식은 이제 풍자 소설의 달인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같이 보시면 전역거리가 없지. 범수는 할 수 없으면 양복이라도 잡혀야겠어서 떼어 입고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번연한 속이지 물어서는 무얼 하우? 자, 번연한 속이지 물어서는 무얼 하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번연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태가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 번연한 속이지 물어서는 무얼 하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역거리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데. 영주가 이제 범수 안에예요. 영주는 풀을 줄군 대답을 한다. 그럼 저 양복이라도 재펴오구려. 그것마저 재피고 어떡하려고 그러우? 자, 그리 기나게 양복을 입고 출입을 할 일은 무엇 있나? 영주는 그래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영주는 그래도 느긋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아내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죠. 지금 남편이 백수거든. 근데 대학교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원까지 나온 거야. 대학원까지. 그래서 박사 코스까지 밟은 거야. 그래서는 어떻게든 남편이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두었으니 그런 데서 갑자기 오라는 기별이 올지도 모르는 터에 양복을 재펴버리면 일것된 취직도 낭패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또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만은 무슨 반가운 소식이나 무슨 반가운 소식이 여기 출국고 이게 취업 소식이죠. 자, 계속 보시면요. 무슨 반가운 소식이나 가지고 돌아오나 해서 한심한 기대를 하는 터였다. 자, 그래서 한심한 기대 여기 줄곧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왜 실현 가능성이 낮냐면 일제강점기 때는요 일본 놈들이요 조선인들 길을 꺾겠다고 뭐 한다? 고학력자들을 일부러 취업을 안 시켜요. 취업을 못하게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회사들에서도 그래서 조선인은 잘 안 뽑아요.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 뽑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체로 고만고만하면 일본 사람 그냥 써요. 되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취업이 힘든 때였고요. 요새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거 마찬가지죠. 지금 경기도 안 좋아지고 난리 부르스야. 며칠 전에 나 그 삼성 다니는 친구를 만나고 왔거든. 진짜 간만에 만났어요. 한 5년, 6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자기도 이직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삼성 좋잖아. 돈 많이 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것도 옛날 말이라고. 지금은 삼성 맛 간지 오래됐다. 특히나 누구 때문에? 이재용. 되나요? 이재용이 그 상속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내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삼성이 요즘 상속세를 내는데 자기 돈은 아끼고 어떻게든 딴 데서 구멍에서 이제 돈을 가져다가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 자꾸 돈을 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채우고 세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복지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친구도 이제 그만둘까 생각 중이라고 하더라고. 에이, 자 그래서 삼성도 옛말이다. 그래서 남자분들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디 가라고? 현기차 가라고. 현기차. 현대기아 자동차. 알았지? 거기가 연봉이 빵빵해. 아시겠죠? 여자분들도 뭐 원하시면 가셔도 되고. 되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한심한 기대를 하는 터였었다. 천하 없어도 그건 안 잡혀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기대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팔아버리지 못하는 거지. 자, 거참 괴사스러운 성미도 다 보겠네. 괴사스러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변덕스럽게 익사를 부리며 엇가는 듯한 태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대강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좀 특이하네 우리 마누라. 성격이 약간 삐뚤어졌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되네. 왜 이렇게 성격이 괴랄 맞아? 그래, 요새 표현으로 괴랄 맞다는 뜻 정도가 됐네. 자, 계속 보시면요. 하고 범수는 더 우기려 하지 않았다. 하고 범수는 더 우기려 하지 않았다. 여기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아내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심정을 이해는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전당포에 안 맡기려고 하는지. 자, 계속 보시면요. 정말 큰일 났소. 하도 막막한 때는 죽어버리기라도 버리기라도 하고 싶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글쎄 왜 학교는 안 보내려도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자식이나 잘 가르쳐야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자, 그래서 미래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러길 바래서 열심히 투자하고 계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됐나요? 돈 좀 뽑아야 된다 니네가. 알았지? 돈 좀 뽑아서 부모님께 돌려드려요. 자, 계속 보시면요. 영주는 아이들이 생각이 아니다 어디냐. 자, 영주는 아이들이 생각나자 가슴을 찢고 싶게 보풀증이 나는 것이었다. 보풀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악을 쓰고 덤비는 거. 됐나요? 악을 쓰고 덤비는 것을 이제 보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급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범수와 영주 사이에 제일 큰 갈등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인 것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영주는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범수는 안 보내려고 하는데 범수가 안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왜냐하면 고학력자가 되어도요. 그러나 취업이 안 된다니. 되나요? 나중에 그래서 회사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카이스트 출신, 막 포스텍 출신, 막 서울대 출신, 막 이런 사람들 막 바글바글하거든요. 심지어는 막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이 실제로 연봉을 따지면 그냥 일반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다녔던 애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영주는 아이들을 공부시켜 장래의 희망을 거기다 붙이자는 것이었다. 그는 하다 못하면 자기가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아이들의 뒤는 된다고 하고 또 그 악지로 그만 짓을 못할 것도 아니었었다. 자, 그러나 범수는 듣지 아니했다. 섣불리 공부를 시켰자 허리 부러진 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반거충이가 될 것이요라고 돼 있잖아. 반거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중도에 그만두어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을 반거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도 포기자 됐나요? 자, 그러니 그것이 아이들 자신 장래에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따라서 부모의 기쁨도 되지 아니한다고 내내 우겨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보통 학교의 교과서 같은 것을 참고해가며 산술이니 이러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니를 우선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산술이니 이러니 간단한 지리 역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얘네들은 왜 가르치냐 하면요, 얘네들은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되니? 그러나 영주가 보기에는 그것이 도무지 시원찮고 미덥지가 못했다. 범수는 아내에게 너무 번번이 드는 푸념이라 그 대답을 또다시 되풀이하기가 성가시어서 아무 말도 아니하려 했으나 아내는 오늘은 기어코 요정을 낼 듯이 요정 끝을 낸다는 얘기예요. 끝을 낼 듯이 기승을 부리려 든다. 글쎄 여보, 당신은 당신이 희망하는 일이나 있어서 그런다고 나는 어쩌라고 그리우? 자, 이게 영주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낸들 희망을 따로 가지고 그리는 건 아니래도 그래. 자식들이 장래에 잘 되어 잘 살게 하자는 생각은 임자하고 꼭 같지만 단지 내가 골라낸 방법이 옳으니까 그러는 게지. 자, 요 부분은 이제 범수가 얘기한 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영주가 대꾸를 하죠.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어. 공부 못한 놈이 맞벌이 노동자나 되어 남의 하시나 받게 될 게 어디 있더람? 자, 그래서 하시라고 하는 게 낮잡아 본다,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건 20년 전 사람이 하던 소리야. 번연히 눈앞에 실증을 보면서 그래. 실증. 그래서 확실한 증거라는 뜻인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뭐가 실증이란 말이요? 그거 참. 여보, 임자도 여자 고보를 맞췄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자도 여자 고보를 맞췄지? 나도 명색 대학을 맞췄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여자 고등 보통학교라는 얘기인데 여자 고등 보통학교면은 지금의 이제 여대 정도 됩니다. 여대. 됐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자 고등 보통학교가 어디가 있었냐면 이화여대. 됐나요? 그리고 여기 배화여대 하고 저기 상명대도 예전에는 남녀공학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남녀공학이지만. 그래가지고 나 어렸을 때 20살, 21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저씨 상명대 좀 가주세요 그러면은 택시 타잖아. 아저씨가 상명여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막 몰아요. 아닌데 상명대인데 뭐지? 상명대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상명여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남녀공학 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임자도 여자 고보를 맞췄지, 나도 명색 대학을 맞췄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한마디로 둘 다 고등학력이다, 고학력자다. 근데 시방 우리 둘이 사러 가는 꼴을 좀 보지 못해? 그러니까 취업도 안 되고 궁핍하고. 그거야. 공부한 게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지. 당신 잘못이지. 이거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거죠. 세상 탓이야. 세상 탓이라고 하는 거 여기 주역없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회 구조하고 시대 형식 때문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런 세상에서도 남은 제가끔, 남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끔 공부를 해가지고 잘들 살아갑디다. 그건 우연이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건 우연이고 이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인간이 못 살게 돼요. 내 마침 생각이 났으니 비유를 하나 함께 들어보려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내를 설득하는 말이죠. 듣기 싫어요. 자, 영주는 말로는 언제든지 남편을 못 당하는지라 요 부분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러니까 범수의 성격이 여기서 제시가 되죠. 어떻단 얘기야? 논리적이란 얘기야. 범수는 논리적이다. 또 무슨 묘한 소리를 해서 올가미를 씌우나 싶어 톡 쏘아버렸다. 다 그러지 말고 들어보아요. 자, 시방 내가 돈이 1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1원이라고 하는 거 여기 즐겁고요. 이게 현재의 경제력이에요. 그런데 그놈 돈을 어떻게 건사하기가 만만치 않거든. 돈을 넣을 것이 없단 말이야. 알겠수? 말해요. 그래서 척상점에 가서 1원짜리 돈 지갑을 사잔 개수. 자, 그래서 1원짜리 돈 지갑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교육을 나타내는 거야. (1원밖에) 없는데 1원짜리 지갑을 사? 1원밖에 없는데 1원짜리 지갑을 사?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반응한 거죠. 자, 계속 보시면요. 계속 보시면 영주는 유도를 받아 무심코 이렇게 대꾸를 한다. 거봐 글쎄.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아내가 대답한 거에 만족한 거야. 거봐. 그거랑 똑같아. 지금 우리가 얘네 교육시킨다는 거 이 얘기하는 거야. 자, 계속 보시면요. 하고 범수는 싱글벙글 웃는다. 우리가 시방 공부를 한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리가 시방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1원 가진 놈이 1원을 넣어두려고 1원을 다 주고 지갑을 사는 셈이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는 건 헛된 짓이다. 취업 시장들이 얼어붙었다고 그러죠. 특히나 우리 윤 오빠 있죠. 용산 사는 용산 윤 씨. 그 양반이 그 계엄 한번 하고 나서는 우리나라 주가 다 막 요동치고 박살이 났죠. 그러면서 또 확 쪼그라들었던 것도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사정이 다 안 좋대. 다 안 좋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나가봤자 취업 시장에 나가봤자 취업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한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요. 석사나 박사를 하는 거지. 좀 나아지면 나오겠다고. 언제 나아질지 아무도 몰라요. 자, 계속 보시면요. 졸지 마. 자, 계속 보시면요. 어째서 지갑을 쓸 때가 있어야지. 두었다가 돈 생기면 넣지. 그 두었다가가 문제거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두었다가가 문제거든.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될 세상은 우리는 구경도 못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면 헛된 기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수? 난 모를 소리요. 못 알아듣기도 괜찮지. 자,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세상은 부자 사람하고 노동자의 세상이지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은 그 중간에 있는 인간 여기 주역없고요. 여기 지식인들이죠. 지식인들은 뭐다 헛개비야. 쓸모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중략되고요. 중략된 다음에 이게 몇 돈 중이지요? 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게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이게 몇 돈 정도 되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면 이게 기회를 엿보면 주의를 돌리려고 질문한 거야. 주의를 돌리려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범수가 계속 취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번번이 떨어지거든. 그러고 나서는 이러다 진짜 가족들 다 굶어 죽겠다. 이럴 바에는 내가 도둑질이라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온 거야? 금은방에 와요. 금은방에 와서는 금비녀랑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 세빌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자, 범수는 아까 눈독 들인 금비녀를 빼어 손바닥에 놓고 촐싹거려 보며 묻는다. 점원이 그것을 받아 저울에 달고 있는 동안에 범수는 다른 놈을 조용하게 빼어가지고는 어림하듯이 양편 손바닥에 올려놓고 촐싹거려 본다. 이것이 기회인 것이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다부 긴장이 되어서 점원이 5돈 2푼 중입니다 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점원이 저울질을 하는 동안에 손빠르게 한 개를 요술하듯이 소매 속에든 어디든지 감추었어야 할 것을 막상 닥치고 보니 자, 범수에게는 그런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거니와 또한 담보의 단련도 담력이죠. 담력의 단련도 없다. 첫 시험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락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았다. 그러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점원의 멸시하는 시선을 왜 멸시했냐면요. 사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거 꺼내달라 저거 꺼내달라 그러면서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나가거든. 되나요? 그래서 에이씨 장사 좀 하나 했더니 어디서 좀 재수없는 새끼가 들어왔어. 퇴 하면서 이제 쫓아낸 거지. 되나요? 자, 그리고 시선을 뒤통수에 받으면서 금은상을 나와 화신 앞으로 건너왔다. 화신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고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화신백화점이라고 해서요. 화신상회. 그래서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거 알려줍니다. 됐나요? 시대상 알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화신 앞으로 건너왔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보통 학교부터 쳐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보통 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16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마한 비녀 한 개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만도 못하다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요 지식에 대한 회의와 냉소가 드러나죠. 그렇다면 하고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도스토옙스키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콜니코프가 도끼를 높이 들어 전당쟁이 노파를 내리쬐는 장면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이 부분은 자신과 현재의 자신과 처지하고요. 그리고 심리가
유사한 인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요 되게 가난한 젊은이에요. 때는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에 이제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한참 소비에트 연방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성립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산당이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그때 사회적 혼란감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되나요? 얘도 그래서 어느 집에 한 군데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월세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월세 돈을 못 내가지고 맨날 욕을 먹었었거든. 이 전당포 노인 할멈한테. 됐나요? 그래서 얘가 참다 나중에는 열이 받아가지고 그 노인네를 도끼로 찍어 죽여요. 됐나요? 그 장면이 지금 떠오른 거야. 자, 그래서 생각하고 오싹 등허리가 추워 눈을 감았다. 그는 허우대가 이만이나 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는 허우대가 이만이나 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마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 보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도덕적 차원에서요. 여기서의 도둑질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직 윤리의식이 남아있다는 거.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나 그는 바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한 거를 한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여기까지 해서 괄호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도둑질을 또 합리화시켜요.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요 내적 갈등, 혼란감, 이런 것들 읽어낼 수 있고요. 이 말에는 자기로서도 자기에게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요. 일제강점기 무능한 지식인에 대한 풍자. 요 정도가 드러난 겁니다. 됐나요? 됐지? 자, 1번 문제 볼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적절이라고 하는 거 요동을 한번 치시고요. A와 B에는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A 부분에서 공간의 이동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2번 선지에서요 A와 B에는 모두 인물의 과거 행위에 대한 요약적 설명을 통해 없죠. 요약적 설명 없어요. 자, 그리고 3번 선지 A에는 이야기 밖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B에는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이거 둘 다 뭐예요? 이야기 밖이죠? 이야기 밖에 썼죠. 자, 4번 선택지 A에는 외양 묘사를 통한 인물의 성격이 아니죠. 자, 그래서 5번이 자동적으로 답이 되는데 5번 보시게 되면요. A에는 대화를 통해 두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이 맞죠? 영주하고 범수가 주거니 받거니 말하는 거. 자, 그리고 B에는 내면에 대한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 1번 선택지 기억이에요. 자, 그래서 뻔한 사실을 묻는 남편을 책망하고 있다. 그래서 번연한 속이지 물어서 뭘 하오? 맞죠? 그지? 네. 자, 그리고 2번 선택지 니은 보시게 되면요. 니은은 뭐야? 천하 없어도 그건 안 잡혀요. 양복을 잡히라는 남편의 제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선택지 디귿이에요. 자, 그래서 그건 우연이고 이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사람이 못 살게 돼요. 내 마침 생각이 났으니 비유를 하나께 들어보려고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아내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맞죠? 자, 3번도 제끼고요. 4번 선택지 리을입니다. 거봐 글쎄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아내가 자기 생각을 따르기로 한 것을 흡족해하고 있다. 아니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대답을 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됐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1원과 지갑에 대한 범수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1번 선택지. 1원은 지갑을 사기에 부족한 금액이다. 아니죠. 딱 1원이라고 했으니까 지갑이. 자, 그럼 2번 선택지. 1원으로 산 지갑은 쓸모가 여러 가지이다. 아니요. 없어요, 쓸모가. 자, 3번 선택지. 1원으로 지갑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맞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일제 여기 줄었고요. 식민지 체제의 일환으로 도입한 근대적 교육 제도 하에서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은 여기 줄고자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자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여기까지 줄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실업자로 전락한 명의의 주인공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식의 무용함을 인식하고 여기 줄고자 지식의 무용함을 인식하고 교육제도의 기만성을 간파 여기까지 줄고요. 하면서도 지식인으로서의 여기 줄고자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윤리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갈등 여기까지 줄고요. 한다. 작가는 주인공의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양심 있는 지식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끔 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선택지.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는 영주의 한심한 기대는 범수가 일제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루어지기 어렵겠군. 맞죠? 3번 선택지. 산수긴이 이러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는 범수가 자식들이 지식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이 아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정도가 된다고 보죠. 됐나요? 됐어?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앞으로 가야지. 오전 시간이야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